그래서 점점 밖으로 밀려가면서 과리층을 지나서부터는 수분을 계속 뺏기면서 점점 죽은 세포로 돼서 죽은 세포가 돼서 각질층에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 표피의 신진대사라고 하고요. 이것을 각화주기라고 합니다. 각질 탈락주기, 각화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강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처럼 건강한 피부 그런 것들은 28일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28일 주기. 우리의 모든 몸의 생체 주기는 거의 28일이 많거든요. 28일 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콜라겐 28개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피에서는 이렇게 침대 스프링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긴 구조가 콜라겐, 그 다음에 콜라겐 이렇게 딱 너무 묶고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엘라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세포가 아니라 망상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긴 배와 쫀쫀하게 붙어갖고 촘촘하게 우리 주름과 탄력을 담당하는 그런 진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하지 말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신진대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깥에 얼마나 유해 성분이 많아요, 그렇죠? 유해 성분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중금속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박테리아나 뭐 세균도 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피부도 겉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치가 바로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 이렇게 모공에서 피지가 나오고 땀선에서 땀이 나와서 이렇게 천연 피지막을 형성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공이 있고 여기에는 피지선이 있거든요. 피지선이 있어서 여기 털도 나있죠. 그래서 사람 털은 되게 얇고 머리털은 계속 길고 크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공에 털이 있고 거기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지선에서 피지를 계속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분비하게 돼서 피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한선이 보이시죠? 땀선. 땀은 왜 날까요? 우리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잖아요. 이렇게 한선이 있어서 땀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하고 물이 사람은 너무 신비롭게도 물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판상형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섞여요. 섞여서 피지막을 형성합니다. 천연 피지막, 뭐 약산적 보호막 여러 가지 있는데 천연 피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명 개기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개기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분도 날아가지 않게끔 도와주겠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밖에서 각질층과 함께 우리를 장벽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문제성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성을 좋게 만들어질 때는 다 처음에 뭐부터 한다? 이 천연 피지막을 복원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자외선, 선크림을 안 바르는 그런 행동들 또 하나는 뭐냐면 스크럽을 한다던가 때를 민다던가 피부를 또 어떤 잘못된 시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잘못된 상식으로 이 천연 피지막을 자꾸 망가뜨리시거든요. 그럼 그 망가뜨리시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꾸 깎여버리고 빼버리니까 보호해줄 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렌징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자, 약산성 피지막은 약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산도가 4.에서 5.5의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는. 우리 몸 안은 약 알칼리고요. 우리 몸 밖의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 안에는 자꾸 너무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자꾸 산성화돼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반대로 피부 같은 경우는 자꾸 산성을 유지하지 않고 알칼리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우리 얼굴이 자기 기능을 잃고 자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문제성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약산성 피지막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클렌징이 중요해. 그럼 클렌징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클렌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걸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칼리나 중성은 더 빡빡 닦이거든요. 세척력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산성 세안제를 쓰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산성이 살균은 되지만
세차도 좀 덜 할 수 있거든. 그래도 약산성을 쓰지 않으면 이 자연 피지막이 훼손될 수 있다,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어때요? 막 때밀잖아요. 때미면 될까 안 될까? 때미면 안 돼요. 각질층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각질층은 15겹, 20겹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조금 틀려. 근데 이 각질층이 얇아져 버리면 이 각질이 이렇게 아까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에서 수분을 뺏기면서 납작해지잖아요. 그럼 납작해진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납작해진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 사이로 이 천연 피지막이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장벽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꾸 이 각질을 깎고 피지막을 없애는 그런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얼굴 건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예를 들면 화학적 성분으로 이거를 박피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실 이 안에는 죽어서 나가야 될 세포가 있겠죠. 각질층에도 어떤 거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머금고 있어야 될 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다 깎여놓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뺄 수가 없잖아요. 때리는 거나 스크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크럽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각질까지 다 나가게 하고 천연 피지막을 자꾸 보내고 또 합성계미활성제를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건 사실 기름때까지 다 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보니 우리 천연 피지막까지 손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세안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안 습관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이런 각질층이나 천연 피지막은 보호해 주면서 묵은 각질만 싹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고 살고, 세포가 죽고 살고 이런 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세포가 각질을 형성하고 기저층에 살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뭔가 먹고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 자, 안에서도 먹고 밖에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동맥이고요. 정맥이 파란색은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우리가 흐르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 동맥혈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밖에서도 받을 수 있겠죠. 밖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노폐물들 있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 정맥혈을 통해서 또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혈관이 깨끗해서 또 영양분을 많이 오게 되면 또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걸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물을 만약에 마시게 되더라도 영양소를 많이 공급을 받더라도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나 꼭 필요한 기관부터 쓰이게끔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심장을 뛰게 한다던가 면역 작용을 해야 된다던가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생명 유지 필요한 것들이 쓰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저장해놨다가 또 분해하고 또 배사되면서 그렇게 하면 쓰이다 보니까 피부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게 돼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손발톱, 피부 이런 데는 말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먹는 걸로서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잘 먹었어도 사실 피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몸이 아프거나 내가 영양 공급이 없어. 그럼 뭐부터 한 거야? 손톱부터 까지고 머리부터 석석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단을 보고서 우리 건강 상태를 또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장기, 보여주는 장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다,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그 전까지는 먹는 거에 치중을 하고 바르는 거는 그냥 막는 거에다 뭐 예를 들어서 잡티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자외선을 막는 거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수분을 조금 표피해 준다라고 밖에 작용이 안 됐었어요. 왜? 우리 애는요 저 과립층에 뭐가 있냐면 수분 저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분 저지막이 또 한 번 우리한테 면역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걸 통과하더라도 각질층을 통과하더라도 요 수분 저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또 한 번 얘가 막아주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엄청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들어가지 않겠죠. 물로 된 거는 수분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겉에서 그런 큰 기능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억지로 하는 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가 유행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스메티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스메틱과 메디컬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의약 화장품이래요. 의약 화장품이라는 거 얘기하면 누가 피부과에서 파는 게 의약 화장품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과에서 파는 건 의약 화장품 아니고요. 의약 화장품이라는 거는 리포점과 같은 과학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리포점은 원래 어떻게 탄생했죠? 과학 기술이,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한테 암도 치료하고 뭔가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화장품에 응용하면서 이제는 리포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위치, 이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게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마 화장품은 과학 기술이 들어갔고 그것은 의약 화장품이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 들어간 예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개선의 기능을 볼 수 있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포점이 많지만 리포점이 얼마나 들어가나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잘게 쪼개잖아요. 또 이게 얼마나 또 가격적으로 괜찮은 건 되게 중요하겠죠. 너무 비싸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셀덤이 1등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많은 화장품 제가 많이 써봤지만 인셀덤처럼 빠른 효과가 나는 건 없었고 많이 바르는 분들이 많이 바름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작용하는 화장품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셀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클렌징 습관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밀려나가기 때문에 각질층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각질을 깎거나 피지 보호막을 없애는 그런 클렌징을 하시면 안 된다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피부 노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피부 노화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면 계속 젊으면 좋잖아. 근데 사람 늙는단 말이죠. 물론 점점 관리를 잘해준 분들은 그러니까 좀 천천히 노화가 되고 건강이 되게 나쁘거나 건강이 되게 안 좋으면 확 갑자기 칙칙해지고 확 늙은 분 많이 보셨죠? 그렇게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잘못된 걸로 갑자기 우리는 피부에서 노화를 느끼게 되죠. 이 노화 기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를 건강을 이렇게 파괴시키거나 노화를 촉진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산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도 나타나고 피부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부에 대한 활성산소의 공격이 가장 큰 건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외선이 80% 이상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선크림을 또 조금 바르시면 안 돼요. 많이 바르시고 계속 덧바르시는 게 되게 좋고요. 최대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곳은 다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또 손발, 발바닥 보이는 곳은 발라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조금 발랐을 때는 되게 많이 자외선 통과를 하게 되는데 많이 발랐을 때는 다 선스크린 다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피부에 대한 공격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화장품을 발라서 벗겨내는 화장품을 발라서 공격을 또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노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세 이전에는 어땠어요? 알아서 했기 때문에 탱탱하고 촉촉하고 누가 건들지 않고 화장품 안 발랐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괜찮죠. 문제성 빼고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 25세가 지나게 되면은요, 우리 피부가 알아서 재생하고 알아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알아서 이런 각질을 녹여주고 그런 효소들이나 그런 호르몬들이 싹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는 냅둬도 알아서 영양 공급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25세 이후부터는 사실 있는 것 같고 잘 지키던가 아니면 거기에 내가 그 전에 알아서 했던 영양을 넣어주고 알아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외선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자외선에는요 UVA, UVB, UVC로 나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UVC는 오존층에서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UVA와 갑자기 어두워졌어? UV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VA가 삐쭉하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생각하세요. UVA와 UVB
UVA는요, 우리가 화장품을 봤을 때 PA라는 것들 있죠? 이 PA라는 수치가 있고 또 SPF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UVA는 깊게 찌르기 때문에 진피까지 들어온다. 진피까지 들어오는 세포, 그렇죠? 자외선. 그다음 UVB는 표피까지 들어온 자외선.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UVA 같은 경우는 PA라는 수치로 이게 막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강력하게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PA 퍼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은 정말 정량만 바르신다고 한다면 자외선을 이 진피로 와서 파괴하는 거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PF는 비타민 B, UVB는 보통 우리가 뭐 피부가 까맣게 탄다던가 또 벗겨진다던가 이런 게 UVB 공격 때문이거든요. 화상을 입는다던가. 그래서 요거는요 SPF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SPF 45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뭐 이거는 시간이다 뭐다 하는데 다 비슷해요. 결국은 내가 일의 자외선을 세게 되면 그 중에 45분의 1로 축소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정량을 발랐을 때. 그래서 저는 화장품 중에 뭘 발라야 되어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선크림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나 스킨만 발랐어 뭐만 발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노화는 많이 낮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표피층이라고 할게요. 각질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각질이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전이었어요? 각질에서 저 기저층의 세포를 만들어서 점점 나가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게 각각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건강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서 끌려 보내는 걸 했었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못 만들고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잘 못 만들고 잘 못 내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세 이전에는 이렇게 각질이 점점 각질이 밀려나가면 각질이 두꺼워지잖아요. 그 각질이 두꺼워졌을 때 이렇게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네들만 있으면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여기 악유풀 같은 게 있어요. 악유풀 같이 끈끈한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을 녹여주는 효소가 우리가 원래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줬기 때문에, 녹여서 나가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탱글탱글 뭘 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때요? 점점 화장이 안 받고 칙칙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악유풀이 끈끈하게 붙어있는데 이걸 청소가 안 되고 또 밑에서 확 밀어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청소를 해줘. 이거를 과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질이 많아지게 되면 두꺼워져서 많아지게 그 죽은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처럼 낙엽 안 치우면 낙엽이 계속 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낙엽이 있는데 물을 주면 땅이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낙엽에 물을 주면은 낙엽이 다 흡수해서 칠떡칠떡해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각화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부에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된다? 세안제가 해줘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각질을 녹이려고 어떤 일을 한다고 화학적으로 하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성분, 강한 성분으로 산성분으로 깎기도 하고요. 또 물리적으로 막 때를 밀어서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요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각질까지 혹은 피지 보호막까지 다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지금 있는 거 있죠? 클렌징 오일? 사실 클렌징 오일 같이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드름 피부인데 클렌징 오일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쓰셔야 돼요. 왜냐면 기름에 들러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크를 드라이클닝 하는 이유도 기름을 청소해주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계속 분출되는 피지에 거기에 계속 세균들이 이런 것들이 붙고 자꾸 거기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워주려면 가장 좀 잘 지워질 수 있는 건 사실은 클렌징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클렌징 오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몸 속까지 좀 기름때를 좀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 효소 클렌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소가 어떤 효소냐? 이렇게 과각화되어 있거나 그런 묵은 각질을 벗겨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벗겨줄 수 있는 그런 효소를 써서
약산성 효소죠. 그런 걸 써서 사용하시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세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클렌징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화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 자외선 공격을 통해서 기미나 잡티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기미, 잡티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는 효소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우리 기전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는 사실 우리 흑인, 백인을 형성하기도 하죠. 사실 태어날 때 우리 멜라닌 세포도 똑같은 개수로 태어나요. 근데 이걸 얼마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또 흑인, 백인 나눠지기도 하고요.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큰 공격이 뭐라고? 자외선. 그 이외에 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이 히드라 같은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요소가 색소를 이렇게 택배 보내듯이 일반 세포에 이렇게 딱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뿌린다고? 공격받으면 뿌린다고 했잖아요. 자외선 공격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양이 없어서 기미는 생겨요. 영양이 없어. 영양 부족. 그 다음에 자외선 공격. 이게 사실은 많이 기미, 잡티가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장품을 잘 발라도 기미가 안 없어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속안에까지 순한 그 다음에 영양소를 잘 공급해갖고 잘 먹고 잘 싸는 몸을 만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미, 잡티는요, 우리 그 세럼, 크림에도요, 이렇게 그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그 색소 침착된 부분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재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밀어나가기 때문에 기미, 잡티는 되게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안쪽으로서의 건강도 같이 수반하시고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진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아까 스프링 얘기했잖아요. 우리 침대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은 우리가 계속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뛰고 우리가 계속 앉았고 오래됐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군데가 왜 이렇게 확 풀리고 여기가 밟았더니 확 꺼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쫀쫀하게 들러붙어 있고 탄탄하게 들러붙어 있던 이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이 사용해서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많이 공격받아서 또 느슨해지고 이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 이것들이 막 그 구조가 깨져버리거든요. 막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피층이 무너져서 우리가 점점 패이고 주름이 생기고 눈이 깊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콜라겐이잖아. 그쵸? 우리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뷰티 콜라겐이 필요해요. 근데 뷰티 콜라겐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 또한 영양을 안에서 주고 밖에서 주면 되게 좋겠죠. 콜라겐도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을 먹고 비타민 C라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콜라겐 생성이 되게 용이해져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 또한 분해해야 되고 대사해야 되고 또 어디 저장했다가 갖다 써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은 다 있잖아요. 관절, 연골, 혈관, 근육 우리는 다 콜라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또 마지막으로 온다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사실은 많은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흡수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흡수는 됐는데 양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요. 콜라겐은 사실 고가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 쓰고 하다 보니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나 막 느낄 수 있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콜라겐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은 건강기능 인증을 받은 게 극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콜라겐 좋다 하고 먹는 거지 뭐 진짜 좋아졌다 하고 먹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희 성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우리가 피부에 확인을 느끼고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콜라겐은 엄청 강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는 더 얼마나 건강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우리 콜라겐을 먹어주면서 밖으로는 또 우리 화장품, 인셀덤 화장품들이 밖에서 바로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은 정말 예를 들어서 세럼이나 뭐 부스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99 이상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공격을 대비한 항산화 영양소들, 그쵸? 항산화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수분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수분,
성분,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들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우리가 탱탱하게 바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많이 쓰는 것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놓고서 물 뿌리게 하면 뿌린다고 가뭄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 쫄쫄 굶어왔어. 쫄쫄 굶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좀 많이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점점 유지를 할 수 있고 유지 기능으로 가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효과를 빨리빨리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좀 많이 써주셔서 공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로 나가시다가 어쩌다 한번 조금 더 관리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시면 만족할 그런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화 또 건강을 잃는 이런 유해물질로서의 공격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표피, 층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름 탄력, 우리 지지를 해주는 피하지방 여러 가지 다 자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뭐 하나 좋아져요가 아니라 우리가 처져 있던 안 되던 피부의 기능, 피부의 대사 기능을 다시 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영양을 받고 세포를 만들면 그 세포가 밀려나가게 되고 잘 밀려나가고 밀어주게 되면 겉에서 잘 또 부분 각질이 나가주면서 그 신체 그 주기를 신진대사를 잘 일으키는 거고요. 예전에는 공격만 받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빵빵한 영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시술이나 이런 거랑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35분 뿔뿔 갔네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인셀덤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까지 좋고 기존 너무 좋은데 처음 전달할 때 어때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타입이 많이 다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해로 다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영양소 부족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영양실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쌓는 영양소는 맨날 먹는데 태우거나 움직여주는 영양소는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들이 되게 많아요. 예민한 피부들이 많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얘기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현이 뭐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명현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명현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저 제품을 넣기 전에 일단 요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일반 화장품과 틀려 시술 화장품이라는 거거든요. 시술 화장품이기 때문에 너의 피부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공급받는 걸 되살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쓰게 되고 이거를 쓰게 되면 밀리거나 땡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거라고 전 얘기해요. 예를 들어 피부 시술을 받았어. 피부 시술 받았는데 시술 받아 짠! 이뻐졌다! 하는 게 없잖아요.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얘기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얘기를 하겠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 혹은 아유 몰라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점장님이나 찾아보시거나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거는 요래서 그래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하시되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많이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요새는요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성분이 안 맞으시고 아무래도 리포존 공법은요 짧게 쪼개놓잖아요. 쪼개놓다 보니까 빨리 들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흡수가 빨라짐에 따라서 피부 세포가 놀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국증에는 랑게란스섬이라고 해서 뭔가 자극이 있거나 적군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면 그걸 뇌에 전달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고 진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진피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유해물질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 그럼 이 세포들은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계속 싸우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처음에 좀 예민하신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셔서 예민하신 분들은 하나씩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한 제품씩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우리는 무조건 빨리 효과를 내고 3일만 써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분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3일을 쓰는 건 되게 좋지만 그 전에 문진을 통해서 화장품을 쓰고서 뭔가 트러블 난 적이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했을 때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하면 바로 세수를 하고 난 전화를 하라든지, 그래서 계속 냅두는 걸 막아주시면 크게 트러블 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본인이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계시고 아는 사람도 계세요. 그럼 건성인 걸 아시는 분들은 맨날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건성인지 지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건조함을 모르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세수를 하면 건조한지도 한번 물어보고, 하루를 지나면 기름기가 껴있는지, 개기름이 좀 흘러있는지도 보면서 T존만 기름이 껴있는지, 혹은 다 T존이 건조해 보이기에 건조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처음에 물어보고 문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너무 간단해지죠. 각자의 우리가 화장품의 기능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해주기가 좋잖아. 그러면 오일 미스트의 특징은 뭐예요? 오일 미스트는 오일도 있고 수분도 있잖아요. 그 오일에 아주 좋은 아로마의 그런 식물 성분들이, 오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성이라고 하면 정말 다 부족하신 분들이, 수분만 부족하실 수 있지만 수분도 부족하고 피지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되게 힘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고 유수분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유해 물질들을 계속 방어막이 없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밭을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밭을 갈아서 이런 유수분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 해서 오일 미스트를 되게 많이 뿌리게 하는 편이에요. 수시로 뿌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진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진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수분이에요. 수분이 많아야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밍제를 많이 사용하시게끔 하시는 게 처음에 되게 좋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80에서 90%는 다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성들은 다 건성에서 시작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밍이나 오일 미스트가 맞지 않는다면 오일 미스트 카밍을 계속 초반에는 많이 뿌려주고 많이 발라주는 습관을 우리가 같이 권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해주시면서 요것은 이 표피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표피가 지금 말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막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로 밭을 촉촉하게 옥토가 되도록 갈아준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겉에는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스터나 세럼 혹은 레디언스도 마찬가지죠. 그건 안으로 거의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작용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 수분도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빨리 좋아지고 싶고 좀 불편하더라도 빨리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그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걸 일부러 많이 넣어주지만, 넣어주는 대신 요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줘서 본인이 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하는 게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테스트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거나 내가 뭐 나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나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부스터도 직접 분사하지 않고요, 살짝 묻혀서 살짝 이런 분들을, 왜냐면 이런 데가 쓰레기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있죠. 너무 얼굴 말고 이런 데를 바르게 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악은 도자기 다루듯이 그 사람의 피부를 내 도자기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서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신경 쓰는구나 느끼게끔 해주시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좋아지기만 하면 평생 내 단골 고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다 기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레디언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레디언손 썼더니 너무 건조하네 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잖아요. 응?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게 콜라겐 때가 서지는 건데, 그러면 안에서 속당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셀들 기초를 많이 바르시고 레디언썸을 쓰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면 겉이 다 밭이 갈렸기 때문에. 근데 밭이 안 갈린 상태에서 레디언썸만 쓰게 되면 뭐 간단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겉에가 안 되어 있으니까 메마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겉에도 지켜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일 미스트 카밍은 계속 발라주셔야 되고요. 저 레디언썸을 들어가기 전에도 오카오카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게 그분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영양소를 피부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 영양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하지 않게 혹은 과해서 체하지 않게 미음도 못 먹는 피부를 갖고 있는데 거기 부패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회원에 맞게 내가 관리 준 사람에 맞게 들어가는 거지 이 화장품은 정답이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팎을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렌저 습관을 잘 들여주셔서 클렌저로 수건으로 빡빡 닦지 않게 작은 것까지 물 마시는 습관부터 우리 물 마시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안에서도 영양이 중요하지 밖에서도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일 미스트나 카밍을 자주 발라주고 뿌려주는 습관을 먼저 들여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사실은 그분의 피부가 빨리 좋아지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성이 가장 문제죠. 문제성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예민해 있어요. 그냥 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발라놓으면 뒤집어지고 뭐 바르면 뒤집어지는데 우리 여기 뾰족지 하나만 놔도 다 감추더라고. 이렇게 창피하고 또 내세우기 싫어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뭐가 확 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가 나거나 여드름처럼 나거나 아토피거나 건선이거나 어쨌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어떻다? 장이 안 좋다. 그럼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예민해요. 면역이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먹게 해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먹게 해주시면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바치 까는 거랑 피부막 복원시키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면역이 깨져서 그게 피부로 오는 건데 피부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은 피부 면역도 안 좋고 장 면역도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장 면역은 우리 디톡스로 지켜주시면서 물 먹는 습관을 계속 기르시면서 오일 미스트 카밍을 계속 뿌려주고 발라주는 습관을 계속 드리는 게 그냥 기본으로 장착해야 할 그런 문제성 피부들이 장착해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점점 왜냐면은 기능성도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에 건강하게 영향을 줘서 건강한 세포가 계속 밀려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밀려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이 사람들한테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한테는 계속 진정시켜주는 수분을 계속 공급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먹는 거 또 바르는 거 거기서 수분 넣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걸 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수분을 넣는 거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수분만 되게 좋아지고 촉촉해지면은요 그분들도 점점 좋아지세요. 근데 너무 기능성에만 치부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기능성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드름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계속 피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피부 청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청소를 되게 신경 쓰게 하게끔 하시되 이분들도 수분을 진짜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피지가 너무 분비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경우거든요. 수분이 부족해도 우리 몸에서는 자꾸 피지를 분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처럼 피부막이 이렇게 확 망가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호르몬의 불균형,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되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 제품 모두 써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지지만 성인 여드름이라던가 성인 아토피라던가 점점 크면서 피부막이 더 망가진 경우는 이제 피부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 오일 미스트 이런 거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셀덤이랑 화장품, 또 콜라겐, 또 딥톡스 이 세 가지 제품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50분이에요 벌써? 많은 얘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하나하나 심화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드리는 법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나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 모두 피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에요. 금방금방 달려왔죠.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클렌저 사용하면 트러블이 나서 못 쓴다는 고객이시잖아요. 클렌저를 사용해서 트러블이 나서 못 쓴다고 하면 일단 중단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클렌저 사용인데 클렌저 안에 있는 성분
톤이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보호막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어디서 트러블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쓰면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그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고객의 입장에서 클렌징 오일이 안 맞거나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많이 대시는 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는 고객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건 빼주시는 게 좋대. 그 대신에 그런 분들은 그 팩 있죠, 팩. 파우더 펌팩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부 클렌징 오일이 신제품이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 잠깐 거기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클렌징 오일은요, 건성에 지성 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좋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렌징 오일의 좋은 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이 오일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건성이신 분들은 오일기가 없는 분들 있죠. 피지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일기가 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더 촉촉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보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착 달라붙어 갖고 기름 청소를 빨리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기름 청소해줘요. 청소가 저 겉에서 효소 클렌저만 하는 것보다 그 오일 클렌저랑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건성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많은 지성에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냐면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피지가 해서 기름 끼는 걸 싫어하는데 오일 클렌저는 아무래도 오일기가 남아있잖아요. 촉촉하게 남아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 사실은 건성, 지성 모두 사용해도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시간을 좀 더 빨리 타이트하게 해갖고 많은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부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